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지리산 자락에 몰아치는 눈보라는 그날따라 유독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지게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뗄감이 없으면 병든 노모가 이 추운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날씨 한번 징하게 춥구먼. 이러다 내가 먼저 얼어 죽겠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하산길을 서두르던 칠성의 발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웅크린 채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어 누가 봐도 이미 숨이 끊어진 송장 같았습니다. 칠성은 코끝에 손을 대보았지만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쯧쯧, 이 엄동설하네. 어쩌다 객사를 하셨소? 네, 그냥 두고 갈 순 없으니 관아에 신고라도 해드려야겠구먼. 칠성은 안타까운 마음에 노파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가 노파의 어깨를 잡고 흔들려는 찰나였습니다. 헉! 죽은 줄만 알았던 노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빛은 혼미해져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노파의 앙상한 손이 칠성의 멱살을 쇠갈고리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힘은 장정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사람 살려, 귀신이다. 칠성이 발버둥 치려 하자 노파가 쉰 목소리로,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내 놈 목을 먼저 물어뜯어 버릴 테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파는 주변을 쇳소리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데리고 내려가라. 허나 명심해라.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관아 놈들에게도, 특히 너희 마을 촌장에게는 절대 알려선 안 돼. 만약 내 입에서 입김이 나온다는 걸 들키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내 가족도 모두 죽는다. 알겠느냐? 칠성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노파를 지게에 실었습니다. 혹여 누가 볼까봐 땔감나무로 노파의 몸을 덮어 위장했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칠성의 등 뒤에서는 노파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칠성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냥 도망쳤어야 했나? 아니야. 그랬다간 저 할멈 말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몰라.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캄캄해진 뒤였습니다. 다행히 눈보라 덕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칠성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아, 이제 오느냐? 안방에서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심장이 털썩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어머니, 날이 굳어서 좀 늦었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는 지게를 헛간에 내려놓는 척하다가 재빨리 노파를 업고 부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의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부엌 천장 위에는 예전에 아버지가 쓰던 좁은 다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잡동산이나 쌓아두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노파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여기 계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칠성은 노파를 다락방 구석에 뉘었습니다. 노파는 기력이 다했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매서운 눈초리로 다락방의 창문 틈새부터 확인했습니다. 물 좀 다오. 칠성은 부엌에서 급히 미지근한 물을 떠와 노파에게 먹였습니다. 물을 마신 노파는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된 듯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대체 누구십니까? 왜 촌장 영감한테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훈장님이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데. 그러자 노파가 칠성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점잖은 훈장. 겉과 속이 다른 놈들을 조심해야 제명에 사는 법이다. 내 놈은 그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 이 집은 무덤이 될 테니까. 이튿날 새벽 칠성은 잠을 설친 눈을 비비며 조심스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나 노파가 밤새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락방 문을 연 칠성은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던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정좌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앉아있는 자태나 뿜어내는 기운은 결코 평범한 촌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궁궐의 높은 분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지요. 일어났느냐? 노파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엉겁결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미음이라도 좀 쑤어왔는데. 노파는 칠성이 가져온 미음 그릇을 받아 들더니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는 의심 없이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칠성에게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단속은 제대로 했느냐? 살인문 빗장 말이다. 예? 아, 예. 우리 집엔 훔쳐갈 것도 없어서. 멍청한 놈. 도둑이 문제가 아니다. 쥐새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란 말이다. 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의 작은 창호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용의주도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걷는 법, 문틈으로 밖을 살피는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품속 깊이 넣어둔 헝겊으로 겹겹이 싼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칠성은 그 꾸러미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노파가 꾸러미를 만질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혹은 목숨을 걸어야만 지킬 수 있는 무언가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노파가 갑자기 칠성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아무도 이 집에 들이지 마라. 핑계는 네가 알아서 대라. 어머니 병환이 깊어졌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마을에 낯선 놈들이 기웃거리거든 즉시 나에게 알려라. 알겠느냐? 칠성은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파는 다시 구석진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을 게다. 피 냄새를.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구해온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이며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것일까요? 평온하던 칠성의 일상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평소에는 칠성의 집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마 훈장이 칠성의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 훈장은 마을의 촌장이자 서당 훈장으로 겉으로는 인자한 척 선비 흉내를 냈지만 속은 시커먼 구렁이 같은 위인이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소장농들의 고열을 짜내고 뒤로는 밀수꾼들의 뒤를 봐주며 이속을 챙긴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이리 오너라, 칠성이 있느냐? 마당에서 들려오는 마 훈장의 끈적한 목소리에 칠성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노파 역시 순식간에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황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훈장님,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마 훈장은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집 안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가늘게 뜬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뱀의 눈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허허, 내 지나가던 길에 자네 어머니 병화는 좀 어떤가 해서 들렀네. 헌데 어제 자네가 산에서 아주 커다란 짐승을 지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 엄동설 안에 횡재라도 했나 싶어 구경이나 좀 하려고 왔지. 칠성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거 말씀입니까? 별거 아닙니다요. 그냥 죽은 고라니 한 마리 주웠는데 워낙 말라비틀어져서 먹을 것도 없습디다. 그래서 그냥 푹 고아서 어머니 드렸지요. 칠성은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 훈장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라니라. 헌데 짐승 누린내보다는 묘한 약재 냄새가 나는구먼? 사실 그것은 노파가 칠성의 어머니를 위해 몰래 다리고 있던 약 냄새였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 기침이 심하셔서 도라지를 좀 다리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냄새가 역하니 저쪽으로. 마 훈장은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내 놈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 문고리를 잡으려다 슬그머니 손을 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효성이 지극하구먼. 하긴 요즘 산에 흉흉한 것들이 돌아다닌다니 조심하게나. 짐승 탈을 쓴 것들이 말이야. 마 훈장은 칠성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천천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칠성의 집 지붕, 정확히는 다락방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섬뜩한 시선에 칠성은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 훈장이 다녀간 다음 날 마을 주막은 아침부터 낯선 긴장감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칠성이 땔감을 팔러 장터에 나갔을 때 주막 앞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험상궂은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검푸른 무복을 입고 허리에는 긴 환도를 차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박포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칼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눈빛은 짐승을 도륙하는 백정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박포교는 주막벽에 큼지막한 수배 전단을 탕소리 나게 붙였습니다. 다들 잘 들어라. 우리는 한양에서 도망친 역적의 무리를 쫓고 있다. 이 늙은 계집을 본 자가 있느냐? 칠성은 사람들 틈에 섞여 전단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림은 조잡했지만 특징적인 매부리코와 날카로운 눈매는 영락없이 자신의 집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노파였습니다. 전단 아래에는 역적의 가족이니 발견, 즉시 관아에 신고하라. 숨겨주는 자는 동조자로 간주하여 삼족을 멸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런 노인네가 무슨 역적질을 했다고. 쉿, 조심해. 한양에서 저런 무관들이 내려온 걸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게야. 박포교는 주막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년이 분명 이 근방으로 숨어들었다. 누구든 수상한 자를 보았거나 갑자기 식솔이 늘어난 집이 있다면 당장 고해라. 포상금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줄 테니.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적? 그 할머니가 나라를 뒤집으려던 역적이란 말인가? 하지만 칠성의 본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간신배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억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의 절박한 눈빛이었지요. 그때 박포교의 시선이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칠성에게 머물렀습니다. 칠성이 유독 고개를 푹 숙이고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포교가 천천히 걸어오자 칠성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놈은 뭐가 그리 무서워서 벌벌 떠느냐. 박포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칠성은 짐짓 태어난 척 바보처럼 헤헤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요. 저런 칼만 봐도 오줌을 지릴 지경입니다요. 칠성의 어수룩한 연기에 주막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칠성이는 원래 저래요. 산토끼만 봐도 놀라 자빠지는 놈입니다. 누군가 거들자 박포교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등신 같은 놈들, 시간 낭비했군. 칠성은 땔감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곧장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파는 마치 칠성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기도 전에 칠성을 향해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주막에 한양에서 온 포교들이 쫙 깔렸어요. 할머니 그림을 붙여놓고 역적이라며 찾고 있다고요. 칠성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포교 놈이로구나.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사냥개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역적이란요. 할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정말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하셨어요? 칠성의 절박한 물음에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칠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명씨다. 나는 역적이 아니라 선왕전하를 모시던 제조상궁이었다. 제조상궁이요? 궁궐에 계신 그 높은 분 말이요.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 얼마 전 승하하신 선왕전하, 그분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독살당하셨어. 노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칠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조정을 장악한 간신배들이 전하의 탕약에 독을 탔다. 전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이 꾸러미를 맡기셨다. 여기에는 그들의 죄를 입증할 증좌와 전하의 진짜 유언이 담겨 있다. 노파는 품속에 꾸러미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 나를 역적으로 몰아죽이려는 것이다. 내가 잡히면 단순히 나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선왕 전하의 억울함도 이 나라의 기강도 모두 땅에 묻히게 된다. 칠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업고 내려온 것이 단순한 노파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쥔 증인이었다니.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나와 엮이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어머니까지 몰살당할 게야. 지금이라도 나를 관아에 넘기게. 내 목을 가져가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걸세. 노파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칠성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함께 멸문지화를 당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좁은 다락방 안 칠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락방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칠성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했습니다. 칠성이 신고하러 뛰어나가도 원망하지 않을 기색이었지요. 하지만 칠성은 바보였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지만 하늘이 보기엔 가장 우직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상궁마마님, 제가 비록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나무꾼이지만 사람 도리는 알고 삽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남의 목숨을 팔아 제 배를 채우면 그게 어디 사람이냐고요. 죄 없는 분을, 그것도 나라의 억울함을 풀려는 분을 어찌 사지로 몰아넣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두 달이 뻗고 못 잡니다. 칠성의 말에 노파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궁궐의 온갖 모략과 배신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칠성의 이 투박하고 바보 같은 진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자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일세. 이미 업고 내려온 거 끝까지 가봐야지요. 대신 제 어머니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칠성은 결심을 굳히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락방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훈장이나 박포교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이곳은 위험합니다. 놈들이 쥐구멍까지 뒤질 겁니다. 칠성은 다락방 구석, 쌀독을 놓아두던 바닥 나무 판자를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부엌 아궁이 옆으로 이어지는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 몸을 웅크릴 수 있는 비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저 부엌 바닥일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등잔 밑입니다. 놈들이 천장을 뒤질 때 우리는 바닥에 숨는 겁니다. 할머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노파는 칠성의 기지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칠성은 뜯어낸 나무 판자를 다시 덮고 그 위에 낡은 돗자리와 쌀독을 올려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촌장 마훈장은 자신의 사랑방에서 곰방대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칠성의 집에서 맡았던 약자의 냄새와 주막에 붙은 수배 전단의 노파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분명해. 칠성이 놈이 숨기고 있는 게 단순히 병든 짐승이 아니야. 마훈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돈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박포교가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흉흉한 기세를 뽐내고 있었지요. 마훈장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박포교의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나리, 술 맛은 좀 어떠신지요? 이 고을 촌장 되는 사람입니다요. 박포교는 마훈장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볼일 없으면 꺼져라, 술맛 떨어지게. 하지만 마훈장은 물러서지 않고 박포교의 귓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리께서 찾으시는 그 물건 말입니다. 제가 짐작하는 곳이 있어서 말이지요. 물건이라는 말에 박포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마훈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계속 짓걸려봐라. 만약 허튼 소리라면 내 놈 혀를 뽑아버릴 테니. 마훈장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산 밑에 사는 칠성이라는 나무꾼 놈 집 말입니다. 그 놈이 며칠 전 눈보라치는 산에서 뭔가를 업고 내려왔습죠.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는데 냄새가 영 수상하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놈 집에서 웬 늙은이 기침 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하고요. 박포교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안내해라.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의 10배를 더 주마. 허나 거짓이라면 내 놈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걸어둘 것이다. 마훈장은 엽전 꾸러미를 챙겨 넣으며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나리. 제 눈은 속여도 제 코는 못 속입니다요. 탐욕과 잔혹함이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칠성의 집 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박살 났습니다. 칠성이 마당으로 뛰어나가기도 전에 박포교와 무장한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는 마훈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지요. 네 이놈, 역적을 숨겨둔 것을 다 알고 왔다. 썩 내놓지 못할까. 박포교가 칠성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나리, 역적이라니요.
저는 어미 모시고 사는 나무꾼일 뿐입니다요. 입 닥쳐라. 얘들아, 이 집을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박포교의 명령에 부하들이 칠성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독을 깨고 이불을 칼로 찢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짐짝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마훈장은 옆에서 분명 저 다락방에 있을 겁니다. 라며 부추겼지요. 하지만 다락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천장을 찌르고 바닥을 두드렸지만 노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박포교가 칠성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이놈, 어디다 숨겼느냐?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어미목부터 베겠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거대한 거름 더미에서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박포교와 마훈장이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거름 더미 속에 무언가 큼지막한 것이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훈장은 보십시오, 제가 뭘 했습니까? 라며 신이 나서 거름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썩어 문드러진 짐승의 뼈와 가죽이었습니다. 칠성이 산에서 주워와 거름으로 쓰려고 묻어두었던 것이었지요. 악취가 진동하자 박포교는 인상을 구기며 코를 막았습니다. 칠성이 억울하다는 듯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그건 거름 만들려고 묻어둔 고라니 뼈입니다요. 제가 산에서 주워온 게 그거라니까요. 훈장님이 그걸 보고 오해하셨나 봅니다. 사실 칠성은 노파를 부엌바닥 및 비밀 공간에 숨긴 뒤 마훈장이 의심했던 산에서 가져온 것에 대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리 짐승뼈를 거름 더미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칠성의 이 투박하지만 치밀한 기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포교는 속았다는 분노의 마훈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썩은 짐승 뼈다귀를 보고 역적이라 밀고를 해? 내 놈이 감히 관할을 능멸하느냐? 아니, 날이 그게 아니라 분명 냄새가. 닥쳐라! 짝! 박포교의 손이 마훈장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였습니다. 마훈장은 나동그라졌고 박포교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칠성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허나 내 눈을 피할 생각은 마라. 박포교 일당이 씩씩거리며 돌아가자 칠성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마훈장은 코피를 흘리며 비틀비틀 도망쳤지요. 포교들이 휩쓸고 간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부엌 바닥에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노파가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어 쓴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내 기지 덕분에 살았구나. 대단한 배짱이로다. 노파는 칠성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격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탓인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칠성이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피 섞인 가래를 토해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칠성이 어쩔 줄 몰라 울먹이고 있을 때 노파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맥을 짚고 눈동자를 살펴보더니 품속에서 그 소중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겹겹이 싼 헝겊을 풀자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옥병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비켜보거라. 노파는 옥병에서 검붉은 환약 하나를 꺼내 물에 개었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의 어머니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궁중에서만 쓰는 비방약이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귀한 것이지. 본래 내가 쓰려고 가져온 것이나 지금은 자네 어머니가 더 급하군. 약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헐떡이던 어머니의 숨소리가 차분해지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약을 일가의 나무꾼의 노모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칠성은 높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마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노파는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입었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는데 나도 자네 어미를 살리는 게 도리 아니겠나. 우리는 이제 한 식구 일세. 하루 이틀 평화가 이어지는가 싶었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박포교는 결코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 훈장의 정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칠성의 집을 뒤질 때 무언가 놓친 것이 있다고 직감했지요. 그는 사냥감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칠성은 장터에 나갔다가 심상치 않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입구마다 무장한 포졸들이 배치되어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고 산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들었나? 박포교가 저인망 수색을 시작한다더군. 저인망이 뭔가? 마을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집집마다 다시 뒤져서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훑는다는 거야. 이번엔 바닥까지 다 뜯어낸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칠성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포교는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샅샅이 훑어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이 다시 수색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거름더미 속 뼈다귀 같은 속임수는 통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칠성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노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할머니, 놈들이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피할 구멍이 없어요.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 좁혀오고 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놈들이 내 목을 조여온다면 나도 틈을 봐서 빠져나가야지. 허나 마을 입구가 봉쇄되었다면 평지로는 나갈 수 없어. 칠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마을 뒷산, 그 험한 절벽 길을 넘어야 합니다. 거기는 워낙 험해서 짐승들도 잘 안 다니는 길이라 놈들도 설마 그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 못할 겁니다. 절벽 길이라 자네 어머니는 어쩌고? 어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니 이웃집에 잠시 부탁하면 됩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그 산을 넘겠습니다. 산 너머 관아에는 세자 저하의 측근이신 군수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곳까지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나무꾼으로서 지리산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칠성만이 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눈 덮인 겨울산, 그것도 절벽 길을 노파와 함께 넘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오늘 밤입니다. 칠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이 거칠어지는 것이 곧 큰 눈보라가 몰아칠 징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산행을 포기할 날씨였지만 칠성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눈보라가 자신들의 발자국을 지워주고 추적자들의 시야를 가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습니까? 노파는 낡은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꾸러미를 몸에 칭칭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내 늙은 몸이 자네에게 짐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 등은 튼튼합니다. 칠성은 어머니에게 며칠 산에 약초를 캐러 다녀오겠다며 큰절을 올리고 옆집 안악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리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할 무렵 칠성은 노파를 지게에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이미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멀리서 포졸들이 피운 횃불만이 붉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마을 뒷길, 대나무 숲을 가로질러 상이슬구로 향했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칠성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꽉 잡으세요. 이제부터 험한 길입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포교가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제기랄 냄새를 맡았구나. 칠성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등 뒤에 노파는 가벼웠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헉헉대며 가파른 비탈길을 기어오르다시피 했습니다. 젊은이, 나를 두고 가게. 나 때문에 자네까지 잡히겠어. 노파가 안타까움에 소리쳤지만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십시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겁니다. 추적자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포교와 마훈장, 그리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사냥개를 앞세워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지요. 그들은 칠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기 놈들이 있다! 잡아라! 박포교의 고함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뛰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미끄러웠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냥가의 한 마리가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놈의 개가. 칠성은 지게 작대기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지만 그 틈에 추적자들과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습니다. 화살이 핑핑거리며 그들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칠성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칠성의 눈앞에 더 이상 길이 없는 천길, 낭떠러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뒤쪽은 깎아지른 절벽, 앞쪽은 추적자들. 완벽한 독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칠성은 절벽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파도 지게에서 내려 칠성의 옆에 섰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박포교와 마훈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그들 뒤로 수십 명의 포졸들이 칼과 창을 겨누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독한 놈들, 여기까지 도망을 치다니. 박포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마훈장은 옆에서 깐족거렸습니다. 칠성이 이놈, 내 뭘 했냐.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대면 제 명예 못 죽는다 했지. 꼴 좋구나. 박포교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늙은이 내년이 가진 그 꾸러미만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물론 저 나무꾼 놈은 죽어야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죽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노파가 칠성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노파는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멈춰라. 그녀의 일갈에 박포교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노파는 꾸러미를 절벽 끝으로 가져가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너희 주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선왕 전하의 유언과 증좌가 들어있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이것을 저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도 빈손으로 돌아가 목이 달아나겠지. 박포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를 회수하지 못하면 그 역시 문책을 면치 못할 터였습니다. 좋다. 원하는 게 뭐냐. 이 아이, 칠성이는 아무 죄가 없다. 그저 길 잃은 노인을 도와준 죄밖에 없어. 이 아이를 보내주면 내가 순순히 이것을 넘기고 너희를 따라가겠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증거와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물건인데 저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라, 이놈아.
너라도 살아야지 어미를 모실 것 아니냐. 노파는 칠성을 거칠게 밀쳐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박포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약속해라. 이 아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박포교는 교활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어차피 나무꾼 놈 하나 살려둔들 무슨 해가 되겠느냐. 물론 그의 등 뒤로 손짓하는 부하들에게는 노파가 물건을 넘기는 즉시 둘 다 죽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노파가 꾸러미를 박포교에게 건네려는 찰나 뒤에 쓰러져 있던 칠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고 투박한 나무꾼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놈들을 믿지 마세요. 칠성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박포교를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엉뚱한 곳을 향해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서 있는 절벽 위쪽 거대하게 쌓여있는 눈과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다 같이 죽자,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야. 박포교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칠성의 도끼가 혼신의 힘을 다해 거대한 바위 틈을 내리찍었습니다. 깡! 쇠와 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바위가 쩍 갈라지더니 그 위에 쌓여있던 거대한 눈더미가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쾅!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절벽 위에 거대한 눈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사태였습니다. 하얀 재앙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박포교와 마훈장 그리고 포졸들을 덮쳤습니다. 으악, 살려줘. 안 돼. 추적자들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눈 속에 파묻혀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이 대자연의 분노 앞에 한순간에 지워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칠성은 눈사태가 시작되자마자 노파를 끌어안고 자신이 미리 봐두었던 절벽 안쪽의 작은 바위 틈 동굴로 몸을 날렸습니다. 할머니, 엎드리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머리 위로 쏟아지는 눈과 바위의 굉금을 견뎌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진동이 멈추고 다시 고요가 찾아올 때까지 그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칠성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박근주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눈으로 막혀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박포교와 마훈장 일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얀 눈만이 그들의 죄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맑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칠성과 노파는 눈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절벽 아래는 온통 하얀 눈밭으로 변해 있었고 그 속 어딘가에 탐욕스러운 자들이 영원히 잠들게 되었지요. 그때 산 아래쪽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긴장하여 도끼를 다시 쥐었지만 노파는 그 소리를 듣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산 아래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은 박포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색 용이 그려진 왕실 근위대의 깃발이었습니다. 선왕의 독살 사건을 남몰래 조사하던 세자 저하가 뒤늦게 진실을 알고 상궁을 보호하기 위해 친위대를 급파한 것이었습니다. 근위대 대장이 노파를 발견하고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님,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세자 저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서 있던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네. 이 사람이 나라를 구했네. 칠성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인데 자신이 영웅이 되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무사히 한양으로 올라가 세자에게 선왕의 유언과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쇠상자 안의 증거들은 간신배들을 처단하고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박포교와 마훈장의 시신도 발견되었고 그들의 죄상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칠성은 세자 저하 앞에 불려갔습니다. 평생 나무만 하던 칠성이 왕족 앞에 서다니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요. 네가 그 용감한 나무꾼이냐? 세자가 인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노파, 아니 명상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예, 전하. 그저 할머니가, 아니 마마님이 불쌍해서 내 우직한 심성이 나라를 구했다. 내 공을 치하하여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칠성의 이야기는 충이로운 나무꾼의 전설이 되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고 칠성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지리산 자락 칠성의 낡은 초가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임금이 하사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은 노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칠성은 이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산을 오르내리며 가난한 이들에게 땔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화려한 가마 행렬이 칠성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명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늙고 힘없는 도망자가 아니라 왕실의 최고 상궁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눈보라치던 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칠성아, 잘 지냈느냐? 할머니, 아니 마마님. 칠성은 반가움에 달려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상궁은 칠성의 손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업고 그 눈길을 내려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봄날은 없었을 게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봄을 가져온 사람이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시작된 칠성의 고된 여정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의 결실을 맺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우직한 나무꾼의 선한 마음이 결국 자신과 나라를 모두 구원한 것입니다.